여기서 깨달았다. 평범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재테크 방법을 말이다. 기회가 오기 전까지는 일테크로 열심히 몸값을 올리고 짠테크로 소비를 줄여서 종잣돈을 모으고 경제 공부와 투자 연습을 하다가 코로나19와 같은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를 전혀 모르고서는 투자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는 기회가 100번이 온다 해도 무서워서 투자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종잣돈을 모으는 한편 경제를 공부하고 투자를 경험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돈은 모든 것을 바꾼다. 지은이 김우나, 발행 한국경제신문, 발행일 2023년 12월 20일입니다. 평범한 워킹맘이었던 그녀는 2021년 상승장에서 어떻게 부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까? 저자는 빚과 일에 쫓기던 33세 평범한 직장인 시절 부자 언니 유수진을 만나 돈 공부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수십억 대의 자산가가 되며 회사를 나와 파이어족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저자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종잣돈 1억 원 모으기에서 10억 대의 자산가가 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 더 큰 부자가 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세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재테크 입문 7, 8년 만에 찾아온 코로나19 시기에 어떻게 부의 퀀텀 리프를 이뤘는지도 흥미롭게 쓰여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할 수 없는 절약 노하우나 따라할 수 없는 투자 스킬보다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부터 앞으로 꾸준히 해야 할 일들을 저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생각과 태도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 누구라도 부자가 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경제 공부를 시작하고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를 갖가지 찾아낸다. 일명 안 돼요와 어려워요 시리즈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지금 시작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공무원이라 급여가 너무 적고 부수입을 만들 수도 없어요. 1억 원 모으는 데만 10년 넘게 걸릴 것 같은데 이번 생에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대출이 너무 많아서 대출 갚기에도 벅차요. 가족들이 도움을 안 주네요. 같이 아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회사 일만 하기에도 벅차요. 바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돈과 시간이 충분한 사람도 없다. 다들 부족하다.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다.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동하는 시간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다. 버려지는 자투리 시간, 흘려버리는 시간을 모아서 써야 한다. 시간이 부족한 건 누구나 비슷하다. 인생을 가르는 건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다. 시간 관리만큼 중요한 건 바로 태도다. 통장 잔고는 당장 바꿀 수 없어도 태도만큼은 0.1초 만에도 바꿀 수 있다. 돈이 없다는 생각을 소비할 돈은 없다로 바꿔보자. 시간이 없다는 생각은 놀 시간은 없다로 바꿔보자.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은 몇 세쯤이면 부자가 되겠구나 라고 바꿔보자. 출근길에 버스를 놓쳐 지각을 하면 일하는 내내 마음이 좋지 않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구박이라도 받은 날은 퇴근을 해도 여전히 기분이 나쁘다. 부정적인 감정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은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놓친 버스를 되돌아오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짜증과 분노로 채울지, 내일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는 시간으로 채울지는 선택할 수 있다.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데는 시간도 돈도 들지 않는다. 투자할 줄 모르는데 수익을 어떻게 내지? 우리 김재린 양을 다시 소환해보자. 재린 양은 현재 목돈이 1,000만 원 있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해서 2,200만 원을 만드는 단기 로드맵을 그렸다. 2,200만 원에서 15% 수익을 만들면 1년 후 2,530만 원이 된다.
그런데 제린 양은 아직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 예적금으로는 15% 수익률을 만들 방법이 없다. 1년에 330만 원이라는 수익을 어디서 만들면 좋을까? 방법은 무려 두 가지나 있다. 1억 원이라는 종잣돈을 모으는 데는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 아끼고 덜 쓴다. 33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27만 5천 원이다. 제린 양은 지출 분석을 통해 한 달 동안 올리브영에서 쓰는 돈이 5만 원 이상, 점심값과 커피값으로 30만 원 이상, 친구와 영화 보고 밥 먹는 돈으로 10만 원 이상, 각종 생필품과 식료품 구입, 치맥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30만 원 이상인 걸 깨달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를 만들었다. 한 달 동안 제린 양이 아낄 수 있는 비용은 총 23만 원이다. 1년이면 276만 원, 수익률로 계산하면 연 12%나 된다. 나머지 3%는 이자 많이 주는 예적금을 활용하면 된다. 소비 패턴만 약간 바꿔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그것도 원금 손실 없는 확정 수익이다. 쓸 돈도 없는데 어떻게 아끼라는 거냐고. 반드시 줄일 부분이 있다. 대출에 허덕여서 도저히 방법이 없다면서도 네일아트 받는 사람도 봤다. 피부만큼은 양보 못한다면서 화장품에 큰돈 쓰는 사람도 있고 소소한 행복을 위해 매일 별다방을 가는 사람도 있다. 정말 생존 소비만 하는 사람은 지난 10년 동안 딱 한 명 봤다. 내일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의 생활비를 정해보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주일만 해보자. 일주일 뒤 지출 정산을 하고 지난주 지출과 비교해보자. 병원비나 경조사비 등과 같은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이벤트성 지출은 제외하자. 일상적인 지출을 비교해야 의미가 있다. 분명 꽤 차이가 날 것이다. 비교는 이렇게 하는 거다. 남이 아니라 과거의 내 자신과 말이다. 종잣돈 1억 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짠테크가 필수다. 한 달 지출을 10%만 아껴보자. 어떤 은행도 주지 않는 이자를 직접 만들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본업에서 몸값을 올리자. 이직도 좋고 승진도 좋다. 가능하다면 업종을 바꿔도 된다. 알아보면 무료 취업 교육도 많다. 소득이 적다고 회사 탓만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시도하는 게 낫다.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엔잡러도 가능하다. 직장을 다니면서 스마트 스토어나 인스타 마켓을 운영하기도 하고 블로그 체험단이나 유튜버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많다. 크몽, 숨고 같은 재능 마켓 플랫폼에서 본인의 전공이나 취미를 살려 전자책을 출판하거나 클래스를 열어 부수입을 만들 수도 있다. 돈도 벌고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고 세컨드 잡을 찾을 수도 있으니 일타쌍피, 아니 삼피다. 찾아본 정보가 많으니 틈틈이 서치해보고 작게라도 시작하자. 그 외에 중고 거래도 할 수 있고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판매해서 부수입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제린 양이 한 달에 23만 원의 부수입을 만든다면 이 역시 수익률 12%다. 지출을 줄여서 12%, 수입을 늘려서 또 12%, 도합 24%의 놀라운 수익률이다. 부자 안 되기 더 힘든 하루 루틴 만들기. 로드맵을 그려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면 이제는 행동할 시간이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소용없고 아무리 좋은 운동법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없다. 로드맵을 수백 장 그려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부터는 부자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 어렵지 않다. 부자들의 습관을 나의 습관으로 만들면 된다. 미국의 재무설계사 토머스 콜린은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200여 명을 분석해서 인생을 바꾸는 부자 습관을 썼다. 부자들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있다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습관을 들이라고 조언한다. 1. 하루에 30분 이상 독서하라. 2. 잡념을 버리고 명상을 즐겨라. 3. 아침형 인간이 되라. 4.
하루 7에서 8시간은 자라. 5.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라. 6. 소통 기술을 연마하라. 7. 상황을 객관화하고 자신과 대화하라. 우리는 어떨까? 아마 독서 시간이 하루 30분은커녕 한 달에 30분도 넘기 힘들 것 같다. 매일 운동하는 사람보다 매일 야식 먹는 사람 찾기가 더 쉽다. 명상보다 늦잠을 즐기는 사람이, 운동하기보다 소파에서 뒹구는 사람이, 타인과의 소통은커녕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부자들의 습관을 지금이라도 따라해야 할까? 아니, 무작정 따라하면 필패다. 부자들이 왜 이런 습관들을 가졌는지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게 적용해야 한다. 핵심은 자기 관리다.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 불규칙한 패턴 대신 꾸준히 일상과 건강을 관리하고 남이 아닌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처음부터 크고 많은 계획을 세우지 말고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으로 시작하자. 오늘 지키지 못해도 괜찮다. 내일부터 다시 하면 된다. 습관 만들기도 돈 모으기와 같다. 1억 원이 처음부터 1억 원은 아닌 것처럼 습관도 처음부터 모두 갖출 수는 없다. 나와 함께 부자 연습 중인 친구들도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연습하는 루틴은 이렇다. 1.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2.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불을 갠다. 3. 오늘의 할 일을 적는다. 반드시 중요한 것부터 5가지 이하로 적는다. 4. 오늘의 목표 생활비를 적는다. 반드시 하루 1,000원 이상은 남겨야 한다. 5. 출근길 또는 퇴근길에 독서를 한다. 반드시 2페이지 이상 읽어야 한다. 6. 하루 1개의 경제 기사를 읽는다. 7. 잠들기 전 지출 내역을 점검하고 돌아본다. 8. 감사 일기를 적는다. 첫 번째 감사는 나 자신에게 해야 한다.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습관을 작게라도 반복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평범해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쉬운 것도 없다. 늦게 잠든 다음 날은 늦게 일어나기 쉽다. 예산에서 1,000원 이상 남기려면 충동 구매는 절대 불가하다. 간절히 사고 싶어도 내일로 소비를 미뤄야 한다. 이 모든 행동들이 자기와의 약속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약속을 하기 전에 지킬 수 있는지 자신에게 묻고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한 달을 반복하면서 기록을 남기자. 기록은 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성장을 위한 행동들이 습관이 되면 할지 말지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습관적으로 책을 읽고 경제 기사를 읽고 예산을 세우고 할 일을 점검하고 감사 일기를 썼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면 자존감이 복리로 쌓이고 자산은 불어나 있다. 문제는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는 거다. 보통 3개월 차에 고비가 온다. 아침에 이불을 갠다고 한두 달 독서하고 경제 기사 읽는다고 인생이 달라질 리 없다. 별로 달라지는 게 없으니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든다. 재미도 없고 통장 잔고도 그대로고 이런다고 부자가 될 것 같지 않은 마음도 스물스물 올라온다. 하지만 부자들은 오랜 기간 습관처럼 자신을 관리하고 자산을 관리해온 사람이다. 그들이 부럽다면 그들처럼 사는 게 먼저다. 내 주변도 꾸준히 자산을 늘려나간 사람들은 통장 잔고보다 라이프 스타일이 먼저 바뀌었다. 한 명의 예외도 없다. 그녀들의 바뀐 삶의 방식이 부를 가져오는 것이다. 달라지는 스스로를 발견했을 때 한 단계 올라가는 자존감을 느낄 수 있고 자존감이 올라갈 때 삶에 대한 만족감도 높아진다. 자존감이 올라가고 나서야 비로소 통장 잔고도 레벨업 될 수 있다.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금이 중요해. 주식시장에서 하루에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은 얼마일까? 하한가가 마이너스 30%이고 상한가가 30%니까 하한가에 사서 상한가에 판다면 무려 60%의 수익이다. 꿈 같은 얘기다.
하지만 운이 좋으면 하루 10% 수익률은 충분히 가능하다.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수익률 10%는 무려 1,000만 원이다. 즉, 1,000만 원을 투자해 100%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달성한 것과 같다. 100% 수익을 낼 확률보다 10% 수익이 날 확률이 당연히 훨씬 높다. 욜로가 대세일 때 푼돈 모아 푼돈이라는 말이 유행했었다. 투자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푼돈 투자해서 수익 나봐야 푼돈이다. 그러니 종잣돈 키우기에 집중하고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금에 신경 써야 한다. 그래서 푼돈이 아니라 큰 돈을 투자했는데 수익은커녕 손실을 보면 어떻게 될까? 대출까지 끌어다 주식에 몰빵을 했다면?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 오를 대로 오른 주식일수록 더 불나방처럼 뛰어든다.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 마음이 급하기 때문이다. 혼자만 뒤처질까 봐 불안하기도 하다. 투자를 말리는 주위의 만류도 들리지 않는다. 물론 운이라는 게 있으니 모두가 망하는 건 아니지만 운은 절대로 지속되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에게 평생 운이 따라주었다면 그건 운이 아니다. 실력이거나 노력이다. 1억 원까지는 조금 더디더라도 1테크, 짠테크로 종잣돈을 모으자고 했다. 하지만 그것만 하는 건 안 된다. 투자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 짠테크만 죽어라 해서 1억 원을 모았다고 갑자기 투자를 잘하게 되지는 않는다. 1억 원을 모으는 동안 투자 공부와 연습을 해두지 않으면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 재테크 사춘기라고 할까? 어떤 투자도 공부 없이 시작해선 안 되고 어떤 투자도 공부만으로 시작할 수 없다. 반드시 공부와 연습이 함께 필요하다.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면 기업과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사고 파는 연습, 견디는 훈련이 필요하다. 실제로 투자하기 전에 충분한 모의 투자를 해봐야 한다. 증권사마다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투자를 안내하고 있으니 꼭 찾아서 해보길 권한다. 부자 언니 카페에서 2023년에만 4번의 모의 투자 대회를 진행했다. 참가자는 대략 1,000명, 자본금은 1억 원이다. 물론 가상머니지만 실제 돈처럼 느껴진다. 내 돈이 아닌데도 1,000만 원씩 사는 게 덜컥 겁이 났어요. 주식으로 수익 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왜 목돈으로 투자해야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모의 투자 참여자들의 소감이다. 내 돈을 넣지 않아도 내 그릇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경제 기사를 매일 읽고 시황도 보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모의 투자를 통해 자신의 투자 레벨도 확인할 수 있다. 주문할 때 자칫 실수하면 증권사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거래가 되기도 한다. 물론 빚도 가상이지만 현실에서 이런 실수를 한다면 정말이지 아찔하다. 모의 투자로도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다. 꼭 대규모 인원이 아니더라도 그룹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 친구들과 함께 해봐도 좋겠다. 모의 투자로 경험을 쌓았다면 실제로 소액 투자를 해본다. 짠테크로 남긴 생활비나 이자 등의 금융소득이 있다면 일부를 CMA 계좌에 모아두자. 취미 생활비로 생각하고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 시작은 개별 종목보다는 ETF를 추천한다. 투자해보면 알게 되겠지만 경제가 좋지 않아도 오르는 종목이 있고 경제가 좋아도 떨어지는 종목이 있다. 초보자가 오르는 종목만 쏙쏙 골라 살 수 있을까? 초보들은 인덱스 펀드로 투자를 경험하면서 경제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훨씬 편안하고 안정적이다. 경제 공부도 실전 투자도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로 가는 방법이다. 연습 얼마나 하면 되나요? 그렇다면 투자 연습은 얼마나 해야 할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기회가 올 때까지다. 코로나19와 같은 큰 기회 말이다. 이렇게 말하면 기회는 언제 오냐, 기회가 오는 걸 어떻게 아냐 등등 또 질문이 쏟아진다.
이 책을 읽을 정도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코로나19 정도의 큰 기회는 누구라도 알 수 있다. 당장은 주가가 반토막이 난다. 뉴스도 난리가 난다. 금방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불안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와서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다. 전 세계가 늪에 빠진 것처럼 불안에 떤다. 모를 수 있을까? 이 정도면 모르기가 더 어렵다. 그런데 기회를 왜 못 잡는 걸까? 둘 중 하나다. 첫째는 기회가 왔을 때 돈이 없어서, 둘째는 용기가 없어서다. 둘 다 없을 수도 있다. 어쨌거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돈도 용기도 있어야 한다. 투자할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미리 경제를 공부해 두어야 한다. 정말로 세상이 망할 건지 아니면 극복 가능한 어려움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다. 투자 연습과 투자자 마인드 둘 다 있어야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앞서 말했지만 나는 모의 투자 경험도 없었고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지도 않았다. 매일, 매달, 매년 전투적으로 일해서 모으고 아껴서 모았으며 투자로 불려나가려고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코로나19 전까지는 그저 연습에 불과했다. 그림 3-1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주식의 연간 수익이다. 밤잠 못 자며 매수하고 매도하고 투자했건만 5년간 수익이 1,000만 원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2020년과 2021년은 달랐다. 2년간 수익이 2억 원이 넘었다. 미국 주식은 수익을 실현한 다음 해에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세 2%, 도합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021년 무려 3천만 원에 가까운 양도세를 냈다. 어린 시절 세금 체납자들을 쫓아다니던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세금 많이 내도 좋으니 돈이나 실컷 벌어봤으면 좋겠다던 생각이 현실이 됐다. 평범한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사냥 같은 투자보다 코로나19와 같이 물반 고기반인 시장이 열릴 때 종잣돈이라는 그물을 던져 적당히 수익이 나면 들어 올리는 투자가 훨씬 쉽고 빠르고 확실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하지만 막상 큰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할 돈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미 시장에서 손해를 보고 있거나 다른 곳에 묶여 여력이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눈앞에 먹잇감이 있는데도 손발이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란 기다려야 한다. 잘 알지도 못하는 2차 전지에 투자 못해서 안달복달 말고 반도체 회사 직원도 아닌데 기술에 대해 알려고 유튜브 섭렵하지 말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담가놓고 치킨값 소고기값 벌겠다는 투자도 하지 말자. 일테크로 종잣돈 모으고 짠테크로 확정 수익 만들고 꾸준히 경제신문 읽으며 모의 투자를 하거나 취미 정도로만 투자해도 된다. 그렇게 해도 뒤처지지 않으니 걱정 붙들어 매자. 1억 원을 2에서 3억 원으로, 2, 3억 원을 5억 원으로, 5억 원은 10억 원으로 불릴 기회가 반드시 온다. 큰 기회가 왔을 때 큰 투자를 할 수 있으려면 종잣돈과 공부, 경험이 필요하다. 투자, 수익 날 때보다 손실 날 때가 더 많다. 주식 투자에서 손절 없이 수익만 내는 건 불가능하다. 전망 좋은 산업이라고 돈 잘 버는 회사라고 늘 변만 드는 건 아니다. LG화학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배터리 회사라고 주가가 100만 원은 돼야 한다는 말을 2015년부터 들었지만 2012년부터 2020년 초까지 무려 8년이나 30만 원대에 머물렀다. 그러다 코로나19 이후 전기차 섹터와 함께 배터리 회사들의 주가가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급등을 시작하더니 100만 원대에 진입했다. 2020년 초에 LG화학을 샀다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었을 것이다. 하지만 2010년에 샀다면 무려 9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렸어야 겨우 본전이다. 솔직히 말해 투자에서 큰 수익을 보는 데에는 운이 필요하다. 투자만 그렇겠나. 어떤 일이건 크게 잘 되는 데는 여지없이 운이 따라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운만 바라고 있을 순 없다.
운이 없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걸 해야 한다. LG화학을 2020년에 산 건 운의 영역이다. 하지만 2012년에 샀어도 운이 찾아올 때까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이건 투자자의 영역이다. 2012년도에 투자해서 2020년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도 부자의 그릇이고, 혹여 못 기다렸더라도 지나간 기회에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것도 부자의 그릇이다. 먼저 그릇을 빚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릇을 넓히고 키우고 단단하게 빚다 보면 어느 날 운이 담길 수 있다. 물론 끝까지 담기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릇을 빚는 동안 단단해진 사람은 차근차근 부자의 길로 나아갈 힘을 갖게 된다. 예비 부자 1억에서 3억 원 구간은 해야 할 공부도 많고 투자 자산이 커진 만큼 수익률도 출렁이기 때문에 멘털이 약하면 특히 힘들다. 큰 기회가 올 때까지 지루함을 견디기도 쉽지 않다. 시간 관리를 잘해서 경제 공부를 놓치지 말자. 지금을 위해 집안과 주변 정리를 해둔 것이니 우선순위에 맞게 시간을 쓰자. 투자 경험으로 부자의 그릇도 반드시 늘려야 한다. 우리의 그릇은 수익보다 손실에서 더 깊고 단단해질 수 있다. 모의 투자로 연습하고 작은 투자로 고된 경험을 켜켜이 쌓으면서 종잣돈을 불려 나갈 때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 돈은 모든 것을 바꾼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투자를 시작하는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 쓰였는데요. 짠테크로 지출 줄이기, 일테크로 몸값 올리기, 꾸준히 종잣돈 모으기의 과정을 현실적인 방법과 조언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워킹맘으로 일하며 꾸준히 몸값을 올려나갔고 주식 투자를 병행하며 투자의 경험치를 쌓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과감히 그동안의 종잣돈을 투자하는 결단을 했고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매년 자산을 어느 정도 불려나갈지 자산 로드맵을 그리면서 수익을 올려가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평균으로 잡은 연수익률은 15%였는데요. 종잣돈 1억을 모으는 과정 안으로 한할 수 있지만 지출을 줄인 돈, 부업으로 올린 보수입으로 연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개념이 신선하게 와닿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수익금을 공개하며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간이 대부분이지만 금융위기와 같은 큰 기회를 알아보고 투자하는 결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꾸준한 경제 공부와 소액 투자 연습을 해 나가는 경험이 필요하겠죠. 부자가 되기 위한 로드맵의 정석을 배울 수 있었던 이 책,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